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 무리 함수를 이렇게 보시면요. 함수 y =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 무리식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는데, 우리가 무리식 단원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근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근호 안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식의 특징은 뭐냐면,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함수를 지금 무리수라고 하고 있는데 얘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 = 루트의 x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즉슨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루트의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 자체가 y에 해당이 되니까 y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정의역의 범위 자체가 지금처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치역의 범위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사분면 선상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루트에 2의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근호 안에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말은즉슨 결국에 2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뒤에 3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역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뒤에 보시면 지금 y = 루트에 지금 2에 x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좀 보시면은 무리 함수처럼 보이지만 얘는 무리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이 미지수라고 하는 이 x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x 앞에 있는 계수 루트 2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함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의 입장에서는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이면서 이제 다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리함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또는 양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 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의 y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역에 의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모두 무리함수에 해당이 되고 근호 안을 보시면 얘는 2의 x 플러스 4.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높아심에 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얘가 정의역이거든요. 이 정의역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이제 본질적으로는 얘가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x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을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4-2의 x 근호 안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x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정의역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무리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인 그 꼴을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y는 루트의 ax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y값 자체가 그냥 0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결국에 다항함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호 안에 x라는 미지수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 자체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A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호 아니니까. 그런데 A 자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A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지금 X 자체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A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Y 자체가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1, 4분면에 어떻게 해요? 1,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A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 1, 4분면에서 그려지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지금 보시면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역의 범위 자체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점인 0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근호 안에다가 x값이 점점 커지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 근호값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쉬운 예를 들어서 루트에 어떻게 해요? x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 x값이 점점 커질 때 어떻게 해요? 전체 값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지금 루트의 ax인데, 자,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ax 자체가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a가 지금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을 만일에 a로 나눈다라고 하게 된다면 x의 어떻게 해요? 부동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녀석 자체가 결국엔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y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2, 4분면 쪽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빨간색 그래프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의 A의 X와 그리고 함수 Y 콜 A분의 X의 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어떤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얘는 역함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x 자체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역함수를 공부는 했으니까 여기서 살짝 한번 다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y가 루트의 ax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a의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이 근호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제 역함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x 자리와 y 자리를 서로 맞바꿔서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x는 루트의 ay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양쪽을 제곱을 하면 되니까 x의 제곱은 ay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y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어서 결국에는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해서 정역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무리함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지금 0보, 여기가 지금 음수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루트의 ax 자체는 이 녀석 전체는 결국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의 루트의 a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 자체를 y라고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y 자체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치역의 범위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말인즉슨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도 과정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만일에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y 자체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a가 양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4, 4분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3, 4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또 나누어서 지금 생각할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요령 있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a가 양수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x의 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자, 여기 한번 따져줘 볼게요. 루트에 ax입니다.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양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근호 자체는 또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계속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 작아지는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일에 a가 지금 어떻게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x의 범위가 0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루트에 a의 x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어찌됐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이 함수값도 계속 작아지는 형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y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역함수에서는 얘 자체가 정역으로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이제 나타낼 때 동일한 이제 그 동일한 모양으로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모양대로 진행은 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러한 내용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얘가 역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무리함수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y 콜 마이너스 루트의 ax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의 그래프와 요 녀석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y 콜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y 자리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fx.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y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자, 좀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와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 x축, y축, 원점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트에 y는 루트의 x.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예를요 조금 더 이렇게 써볼까요? y는
네모, 자, 루트, 세모, x,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상수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 루트의 x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얘는 지금 원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호 안을 0으로 만들었을 때 y값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이거를 자 여기를 제가 좀 지우고서 좀 진행을 할게요. 좀 모자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차라리 저렇게 보지 마시고요. 플러스 루트에 플러스 x 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y는 플러스 루트에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x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플러스는 원래 생략이 되는 건데 일부러 적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y는 플러스 루트 플러스 x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x의 범위가 결국에는 음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사분면에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인 경우에는 y가 양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사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런 요령이라고 한다면 얘는 1사분면, x는 양수, 그리고 y는 음수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4사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는 음수, 그리고 y는 음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이 초록색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a의 값이 양수다라고 했을 때요. 점점 커져 나갈 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x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요. 절대값 a라고 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이게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결국에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커진다라는 방향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a가 양수였을 때 x축에서 멀어지는 방향, a가 음수였을 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때는 반대로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문제가 무리수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러한 요령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요령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 죄송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y는 플러스고요. 그리고 루트에 2의 x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이 개수 2가 양수잖아요. 그냥 그쵸? 자 그리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원점에서. 자 그리고 양수니까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녀석은요. 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양수, 그리고 y좌표는 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역시나 y값이 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x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는 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가로 4번은 또 어떻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음수, 그러니까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자, y는 어떻게 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별도의 x랑 y가 실수라는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대서관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수범주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함수 지금 y equal 루트에 a의 x-p 플러스 q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a는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기 이전에 앞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살펴서 제 그 설명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함수 y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평행이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행이동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평행이동을 했느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y는 루트에 그 다음에 a의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따지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루트에 a에 그 다음에 x-p다라고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근데 근호 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에 x-p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a는 양수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x-p는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그래서 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x의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q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전체를 y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y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범주가 p보다 크거나 같고 y는 q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과 치역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근호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 찾아보시면 x는 p, 그리고 얘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q만 남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p, q에서 이 그래프는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p, q에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a가 양수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부호가 지금 양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고요. 이 녀석이 p,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마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부호가 또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1사분면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A의 x-p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x-p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x는 p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y는 역시나 어떻게 돼요?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고 바깥쪽도 양수에 해당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고 여기도 음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역시나 시작점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 Q인데 제가 알려드린 그 방식대로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거랑 좀 약간의 차이는 있죠. 뭐냐면 얘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유리함수처럼 뭐 일반형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루트에 a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x-a분의 p로 이렇게 쓰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무리함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위에 있는 설명이랑 같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요령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령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원칙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요령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y는 루트에 자, 3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형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는 루트에 3의 x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루트에 3x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만큼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완전히 완벽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역시나 y절편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자, y절편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면 x에다가 그냥 0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루트에 6이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근데 만일에 이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x절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x절편 한번 구해보면 0은 루트에 3의 x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얘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4고 그 다음에 루트에 3의 x 플러스 6. 자, 그래서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16은 3의 x 플러스 6에 해당이 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에 해당이 되는데 x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그래서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결국엔 3분의 10, 0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도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가로 1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 요령으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x축 그리고 얘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면 근호 안을 0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6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게 되면 얘 자체가 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를 먼저 찍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충분히 이제 숙달이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살짝 사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고 바깥쪽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진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로 1번에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자, 우선은 근호 안에 있는 게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그리고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양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선으로 그었을 때 1사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을 살짝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절편 자체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리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역함수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대략적인 구도만 이제 잡아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을 때 근호 안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c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c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리고 여기가 c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y 콜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살짝 좀 침범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녀석이 fx다라고 하고 얘가 지금 보는 것이 루트에 ax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c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이 시작하는 이 점이 어디로 가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c,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f의 인버스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때의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가 C에 해당이 되고 C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결국에는 얘의 X의 범위는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볼 건데 우선은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X는 루트에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C다라고 보시고 이 C라고 하는 것을 좌변으로 옮겨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C의 전체 제곱 자, 이퀄 AX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y가 되겠죠. x랑 y의 자리를 바꿨으니까요. y. 그러면 결국에는 y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a분의 x-c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의 a분의 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c는 어떻게 된다고요?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지금 무리 함수가 제곱을 통해서 이제 역함수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지만 정의역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나름의 요령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이거를 무조건 맹신하고서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 응용 문제 풀 때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a가 그냥 참고로 a분의 1이라는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근호안을 0으로 만드는 x 이퀄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는다? 지금 이 뒤에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떻게 해요? 붙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대략적인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여기에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래프의 양상을 파악을 해서 아 이렇게 되네 라고 했을 때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y 코 fx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리함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선 y 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y 이퀄 fx의 그래프와 직선 y 이퀄 x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y 이퀄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 이퀄 f의 인버스 x의 교점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y 이퀄 지금 f의 x라고 하는 것과 y 이퀄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x의 교점.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점이 무조건 모든 교점이 y 이퀄 x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반대로 y 이퀄 지금 fx와 y 이퀄 x의 교점, 이 교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 이퀄 fx와 y 이퀄 f의 인버스 x의 교점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fx가 지금 루트의 x-1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루트의 x-1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이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y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y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때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역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x는 루트의 y-1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녀석을 좌변으로 보내서 제곱을 하면 x-1의 제곱은 결국에는 y-1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가 y축, 얘가 x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y 이퀄 x를 또 보조선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y 이퀄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1,1에서 출발을 하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그리고 근호 바깥쪽에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1,1에서 출발을 하고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결국에는 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때는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1,1인데 얘를 반쪽짜리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1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지점은 여기에서 또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이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루트의 x-1에 플러스 1이 x와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y 이퀄 fx와 y 이퀄 x의 교점을 구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를 역시나 좌변으로 보내서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x-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에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거고, 1이고 2고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에 x-2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가 2에 해당이 되어서 1,1과 2,2를 2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보통 대개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면 역함수의 그 교점이 뭐 몇 개가 있다, 뭐 두 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 이퀄 f의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여기서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냐면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와 자, 이쪽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와 y 이퀄 x의 교점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나오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다수의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수 fx가 있는데 지금 그때 어떻게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래프와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는 방향에서는 지금 그때의 교점이 y x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얘는 감소함수거든요. 그런데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y는 지금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는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역함수 선상에서도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x는 루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제곱에 이퀄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y = x를 보조선으로 한번 더 긋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y = 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가 x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근호 안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된다면 x는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 값도 당연히 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음수이고 바깥쪽은 또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살짝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1,0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0이 되니까 1,0을 지나는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얘를 빨강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보시면 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선은 지금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y = x랑 우선은 정확하게 만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점에서 y = x랑 만나면 결국에는 f의 인버스 x랑도 만나는 점이기는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y = f의 인버스와 y = fx가 만나는 그 교점 자체가 모두 y = x에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일에 내가 그때의 교점을 그러니까 y = x 선상에 있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다라고 해주시고 양쪽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얘를 별도로 어떻게 해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상관이 없고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자,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x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가 맞냐 그리고 마이너스가 맞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양의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정말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